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파마 리서치 그 프로덕트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어, 제가 이제 좀 고생했던 대웅제약 좀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나중에는 좀 이런 부분 잘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회사도 아마 이 회사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제품들이 상당히 좋아요. 제품들이 좋고 그 다음에 이번에 파마 리서치 바이오를 인수를 하면서 파마 리서치 바이오 자체가 어떤 회사냐면 이런 쪽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뭐 보톨리눔 톡신 업체거든요. 파마 리서치 바이오가 보톨리눔 톡신 업체인데 리서치 바이오가 제품이 뭐냐면 보톨리눔 톡신 타입 A 리엔톡스라는 이러한 보툴리눔 톡신 타입 A 사용 분야가 엄청나게 넓어요. 이렇게 넓고 그 다음에 이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 보면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휴온스 보면 어때요? 시가총액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매출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아요. 파마 리서치 바이오가 2017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직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면 손실이 많이 발생해요. 영업 손실이. 그러면 어때요? 지금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지금 파마 리서치 바이오를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파마 대신에 영업이익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파마 리서치 바이오를 뭐냐면 인수를 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바이오가 손실이 많이 발생 아직 영업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고 대신에 이익은 뭐 영업이익보다는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고 그래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PBR이 뭐 두 배 정도 선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투자 가능한 그런 관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PBR 두 배 이하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어 뭐야 내가 손실이 평가 손실이 한 50%까지는 그냥 감당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내가 평가 손실은 50%까지 그냥 묵묵하게 분할 매수한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한 3, 4년 정도 보시면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이런 회사들은 보면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나중에는 올라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뭐 어떤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으로 투자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고점에 사서 저점에 또 팔리고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자체가 상환전화 우선주를 지금 발행하고 이제 전환가액 조정이 좀 많이 됐어요. 되면서 주가가 많이 정체가 됐고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파마리서치 바이오 자체가 지금 2000 여기 보면 잠깐만요. 이게 신규 시설 투자를 보면 지금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투자 기한 종료일이 2019년 3월 31일이에요. 지금 아직 3월 30일이 안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파마 리서치 바이오 파마 리서치 바이오는 그 코스닥 상장 법인이 아니라 코넥스 코넥스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 바이오가 3월 31일 날 신규 시설 투자가 완료가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뭐 투자 목적이 보톨리늄 톡신 인허가의 GMP 기준 시설 투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완공이 되고 하면은 어떤 본격적인 어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3월 31일까지는 아마 좀 또 매출이 좀 발생 3월 31일 이후에 이제 뭔가 한번 뭐가 파마 리서치 바이오를 한번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 자체도
그 핵심 기술 자체가 워낙 좋고 그게 핵심 기술이 좀 파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확장성이 좀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회사들은 뭐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안 좋을 때 좀 뭔가 좀 외부 좀 액면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을 때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을 보면 매출은 한 18.101%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많이 감소했죠. 파마리서치 바이오가 워낙 적자가 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감소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감소했고 2018년도 매출 분기별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예. 2017년도는 이제 124, 127, 149, 149. 그다음에 145, 170 매출 수준이 한 단계 레벨업 됐잖아요, 지금. 그쵸? 여기서부터 레벨업이 됐잖아요. 그쵸? 한 170까지. 그렇죠. 여기서는 120에서 140, 거의 150까지 했고, 여기서는 145에서 170까지 좀 레벨업이 됐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게 뭐냐면, 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뭐야 바이오 파마 리서치 바이오가 연결 대상으로 되면서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영업이익 자체는 줄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바이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았고 그쵸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사업 보고서 이게 3분기잖아요. 3분기인데 지금 파마 리서치 잠깐만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렇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파마 리서치 바이오 그다음에 이런 종속 회사들이 있어요. 종속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분율이 40 잠깐 정확하게 지분율이 47.45%예요. 47.45%니까 52점 몇 프로 정도가 비지배 지분이죠. 비지배 지분.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손익계산서는 뭐 특별하게 안 볼게요. 지금 왜냐하면 뭐 이렇게 그 뭐야 파마 리서치 바이오하고 섞이면서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은 증가하고 그렇죠. 4분기도 마찬가지고 4분기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제품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나중에 파마 리서치 바이오의 매출이 언제부터 일어나냐 이제 그쪽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상당히 관찰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고 대신에 그러면 얼마나 안정적이냐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재무상태표는 안정적이냐. 그렇죠. 이 회사는 상당히 보니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 게 뭐냐면 지금 부채 비율 자체가 자본 총계가 2096, 그 다음에 1821, 2017년도 이건 18년도예요. 3.7%에서 부채 비율이 20%까지 올라갔죠.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전환 상환 우선주가 부채로 가잖아요. 부채 상환권이 있기 때문에 부채로 가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전환이 되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 자본금으로 또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부채 비율 자체가 적잖아요. 부채 비율이 적고 그리고 좀 이 부분은 2017년도에는 뭐예요? 2017년도에는 아직 파마 리서치 바이오하고 연결이 안 된 상태고 2018년도에는 뭐예요? 파마 리서치 바이오하고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바이오가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여기 보면 파마 리서치 바이오가 부채 비율이 높은 게 뭐냐면 계속 적자가 나니까 여기 자본에 미처리 결손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총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환사채가 있거든요. 이게 전환권이 조정이 되고 뭐 나중에 전환권이 행사가 되면 자본금이 되잖아요. 한 25, 이 정도고 그러면 자본금이 그만큼 올라가고 이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고 하면은 부채 비율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잖아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에 여기 보면 이 전환사채는 뭐냐면 이게 파마 리서치 바이오 거잖아요. 바이오 거. 파마 리서치 바이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거가 아니라 파마 리서치 바이오 거. 그리고 이것은
전환 상하 우선주 부채는 뭐냐면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거.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전환가액 조정이 리픽싱이 됐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예. 좀 전환 사채나 전환 상환 우선주 이런 부분들이 발행이 되면 거의 리픽싱 조항이 있으면 거의 리픽싱이 된다고 보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좀 정체가 되고 막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동자산이 1,090억이에요. 유동부채가 보면 유동부채가 여기 유동부채죠. 유동부채가 보면 126억이에요. 거의 뭐 10배 가까이 되잖아요. 유동자산이. 그쵸?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금융상품, 유동단기손익, 지정 금융자산, 그 다음에 유동 만기 보유 금융자산까지 합치면 이건 안 합쳤는데 여기까지 합치면 740 뭐야 뭐야 이게 5억 10억 100억 그쵸? 100억인데 그 72억이면 72억 플러스 하면 812억이 되죠. 812억. 812억인데 유동부채가 뭐예요? 126억이니까 이 금액으로 유동부채를 다 갖고도 남죠. 그리고 총 부채가 뭐예요? 437억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812억으로 현금하고 금융자산으로 모든 부채를 갖고 남는다는 거예요. 모든 총 부채를 다 갚고도 지금 400억 정도가 남아요. 그 정도로 이 회사는 뭐예요? 튼튼하다. 돈이 많은 회사예요. 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마리서치 바이오 자체가 부채 비율이 높더라도 충분히 뭐 이것들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전환사채가 이제 전환권 행사가 되면 또 자본으로 가고 그 부채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여기는 그 많이 뭐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 회사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도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고 자산도 그렇게 큰 의미 있게 막 증가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다른 부분들도 뭐 거의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그다음에 뭐 무형 자산이 좀 많이 증가된 것은 아마 파마 리서치 바이오 관련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파마리서치 바이오 관련된 그 다음에 그 종속회사들 그런 무형재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것은 바이오 거고 이것은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거고 이 정도 선에서만 이렇게 하시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자체가 지금 좋아요. 55억이고 지금 단기순이익 56억이잖아요. 상당히 이익의 질도 좋아요. 영업 활동으로서 창출되는 현금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투자 활동 보면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 계속하죠. 200억 그 다음에 42억 그렇죠. 그 다음에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 발행했고 239억 나중에 이게 자본금으로 또 전환이 될 확률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배당금도 주당 300원씩 계속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이 있는 그러한 회사다. 실적이 아주 좋은 회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어떤 재무 쪽보다는 어떤 이러한 사업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재무는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당분간 망하기는 쉽지 않은 회사다. 망하기는 쉽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냐면 현금 흐름도 좋고 현금과 금융자산도 많고 따라서 이 회사는 뭐냐면 앞으로 어떤 성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공부를 하시면 뭐 단기간에 어떤 잔파도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결 종속 회사들 보면 이런 회사가 있어요. 예. 스킨 클리닉, 닥터 제이 스킨 클리닉, 파마 리서치 USA, 수 인베스트먼트 캐피털, 파마 리서치 바이오. 이번에 인수한 그래서 코넥스예요. 그리고 47.45%, 47.4% 나머지는 비지배겠죠. 그래서 신규 연결이 파마 리서치 바이오, 단기 중 지분 지도 신규 편입. 그럼 이제 파마 리서치 바이오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사업 보고서 보시면 돼요. 사업 보고서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게 보면 이 회사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PDRN 막 이런 부분 있죠. PF 막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기술.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계속 제품을 확장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리쥬란, 뭐 콘주란, 뭐 리안 저만의, 뭐 리쥬란 코스메틱, 예, 그 다음에 클레비엘 필러, 좀 어떻게 보면 좀 예, 상당히 뭔가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어때요? 포트폴리오가 좋죠. 저만액도 그렇고 좀 요즘 미세먼지 많이 나오잖아요. 미세먼지 그쵸? 그 필러 그 다음에 코스메틱 홈케어 관련된 그 다음에 리쥬란 예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코스닥 상장 지금 뭐 2년 이상 훨씬 넘었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그리고 2018년 3월 22일 날 유상증자를 했는데 우선주 그래서 이거 보면 상환전화 우선주 지금 보유예수 1년 동안 그러면 4월 4일 날 이제 보유예수가 끝나요. 4월 4일 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45만 이게 나중에 전환이 될 확률이 크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됐고 여기 상환전화 우선주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리픽싱 조항이 있어요. 리픽싱 조항. 최초 전환 가격이 53,000원이었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리픽싱 조항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지금 38,623원까지 조정이 됐어요. 전환권 가격이 38,623원 예, 까지 조정이 됐다. 그 다음에 배당이 지금 300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PDRM과 PN 관련 기술이 핵심 기술, 원천 기술이라는 원천 기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확장이 돼 나가는 이걸로 해서 의약품도 만들고 의료기기, 화장품, 그 다음에 뭐 관련된 것들을 계속 만들어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게 주요 사업 목적이고, 예.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것과 관련돼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공장을 설립해서 개발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PDRM 같은 경우는 뭐냐면 조직 어떤 재생 효능이 재생시키는 거죠. 재생 예,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각종 성장 인자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피부 이식 후 재생 족부 궤양 욕창 화상 건 인대 재생 각막 재생 등 다양한 인체 조직의 재생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다양하죠. 정말 주사제 크림제 저만액 허가를 취득하고 현재 판매 중에 있다는 거예요. 판매 중에 PN은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뭐야 미용 분야에서 섬유화 세포 분화 촉진 및 주름 개선 효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로 개발하였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히알루론산 성분과 비교한 동물 실험을 통해 피부층의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고 피부의 탄력과 거칠기 또한 탁월하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단순 필러 개념이 아닌 피부를 근본적으로 재생시키는 힐러로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사업은 항상 보셔야 되죠. 신규 사업 콘주란 관절강 주사인데 이건 뭐예요? 지금 이게 3분기 사업 보고서잖아요. 3분기인데 관절강 주사 뭐예요? 연골 손상이 될 때 골관절염에 사용되는 관절강 주사로 개발 중에 있다. 그래서 이거 뭐 고령화 때는 당연히 연골 손상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저도 배드민턴 동호회도 했었는데 항상 하신 분들 보면 무릎 관절, 연골 이런 부분들 막 주사 맞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것은 뭐냐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최근치 사업 그 기업 설명회 자료거든요. 기업 설명회 자료인데 여기 보면 관절강 주사 콘주란 출시 이미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콘주란이 그래서 관절 기능 개선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 받았고 신의료기술 평가 완료가 됐다. 그래서 이 관절강 관절강 주사 3분기 때는 지금 개발 중이었는데 지금 이미 허가도 받고 지금 출시가 지금 기술 평가 허가도 받고 평가도 완료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출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은 히알루론산 필러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안면 미용 분야의 핵심 제품 파이프라인을 모두 구축했다는 거. 리쥬란 더마 코스메틱과의 새로운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보툴리늄 톡신은 뭐예요? 그 파마 리서치 바이오
그죠?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 쪽. A형 독소 아까 여기서 설명했죠. A형 독소. 예. 이거. 예. 그래서 이 부분이라는 거. 리엔톡스 제품명이. 그래서 파마레스치 바이오의 지분 47.45%를 취득해서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파마레스치 바이오가 뭐예요? 지금 생산 시설이 신규 시설이 3월 31일 날 이제 완공이 되고 아직 3월 30일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도부터 뭐예요? 매출이 발생할 것 같다. 2019년 해외 진출로 인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파마 리서치 이 프로덕트 있죠. 이 회사의 어떤 그 영업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엔톡스가 아까 파마 리서치 바이오의 그 보툴리눔 톡신 그 상품명이라고 했죠. 리엔톡스 GMP. 그다음 수출허가를 취득했고 수출허가를 이미 취득했고 GMP 인증 수출허가 취득 완료했고 미 등록 수출 가는 국가의 즉각적인 매출 예정.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특별히 안 하더라도 수출이 가능한가 봐요. 여기 보면 어디 나오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일본의 경우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의 리쥬란 힐러 및 필러가 의사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따라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서 무이사들 특구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말고 여기 보면 1분기부터 현지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일본의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업의 관절강 주사, 사업의 전망을 한번 보시면 되고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골 같은 경우는 계속 닳거든요. 연골은 고령화 또 워낙 또 이 부분이 한 번씩은 다 어르신들 보면 수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이 부분이 나오면 연골강 주사가 나오면 상당히 수요는 많아질 것 같다. 예.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예,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뭐냐면 적용 분야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용 분야가 그렇죠. 보툴리눔 톡신 적용 분야가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안과 쪽도 그렇고 치과 쪽도 그렇고 재활의학과, 소화기과, 피부과, 성형외과, 신경과, 비뇨기과, 부인과, 기타 뭐 상당히 많잖아요. 사용 분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재생의학산업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양이 많으니까 내용이 좋아요. 사업보고서 보면 한번 쫙 읽어보셔도 웬만한 공부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연조직 질환 아까 인대 건손상 질환 쪽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주사 있죠 주사는 뭐예요 이쪽 연골 질환 관절강 주사는 연골 질환이고 예,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티에이징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읽어보셔요. 판매 전략만 좀 볼게요. 판매 전략만. PD 알렌 주사 같은 경우는 플라센, 텍스주, 리주, 비넥스주. PD 알렌 주사 같은 경우는 마스텔리사와의 전략적 제휴와 연구를 통해 검증된 시설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조직재생 전문 의약품이다. 해서 뭐 안정성 그다음에 충분히 입증되었고 이미 그다음에 환자 치료에 대한 효능이나 효과와 안정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리고 플라센 텍스주는 뭐야 대우제약에서 그다음에 리주 미넥스주는 안국 약품을 총판으로 해서 이온화해서 시장 확대 및 적절한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임상, 비임상 연구 결과를 관련 학회에 꾸준히 발표하는 등 근거 중심의 마케팅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리주라는 뭐냐면 지금 신제품 리주란 아이와 아이는 뭐냐 눈가 주름이죠. 눈가 그다음에 S 출신했다. 그래서 부위별로 적정 점도와 분자량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품 라인업을 형성하였다. 이제 보통 그 눈밑
눈가 등 잔주름을 신제품 리쥬란 아이로 개선하고 광골 및 꺼짐이나 턱 및 꺼짐 등 함몰 부위 시술이 가능하도록 점도와 분재량을 높인 리쥬란 S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게 신제품이죠, 둘 다. 예.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리쥬란은 협력업체와 공동 판매하고 있고 리쥬란의 세컨드 브랜드인 리제스키는 JW 중해제약 의 판매를 통하여서 시장 확대를 집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 중국 의료 관광객들 사이에서 리쥬란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중국 환자들의 방문 시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리쥬란 코스메틱 사업부를 출범해서 하고 있다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리안 저만액 같은 경우 뭐 미세먼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세먼지 뭐 충분히 관련주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각막 미세 손상의 치유를 도와서 눈 불편의 원인을 개선시켜주는 안정성을 인정받은 일반 의약품이다. 네.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보시고 한번 이거는 뭐냐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그거예요. 기업 설명의 자료거든요. 그래서 IR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 매출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제품 판매를 개시했다. 이거 관절강 주사 출시했고 그다음에 리엔톡스 수출허가 취득을 했죠. 생산 시설은 지금 3월 31일 날 완공이 되고 그렇죠. 생산 시설은 그렇죠. 그다음 리쥬란 수출 확대, 리쥬란 브랜드 파워가 확대되고 있다. 리쥬란 힐러 코스메틱 인지도 상승으로 면세점이나 백화점이 입점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화장품 또는 힐러에 관심 있는 고객들이 다 리쥬란 제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리쥬란이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회사에. 그 다음에 리쥬란 아시아 수출 확대. 아시아권에서 리쥬란 이미지가 제고되며 중국, 일본, 동남아 등에서 제품 관심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건강 기능 식품도 출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관절 기능 개선 식품 출시를 했다는 거. PRP 연어 핵산을 사용한 관절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기식 식품 시장에 진입했다는 거. 이것도 신제품이죠. 새롭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매출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제품 판매를 개시했다는 거.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 주주가 47.68%, 그쵸? 47.68%. 그 다음에 소액 주주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재생의학의 PDRN 보면 이제 보통 자가재생 촉진. 그래서 PDRN 보면 이제 재생의학 쪽이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DNA와 차별화된 물질, 안정성이 있고 유효성. 오랜 연구를 통해 안정성이 확립이 됐고, 그 다음에 상처 치료 효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을 확보했고, 시장성도 그렇고, 치료 분야 확대, 저만제, 골, 관절염, 콘주란, 미용 분야 확대, 피부 필러, 기능성 화장품.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좋잖아요. 딱 봐도 좋은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특별하게 정제한 물질 PDRN. 이 PDRN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욕창 치료 이런 부분들 한번 쭉 보면 어때요? 피부 재생이 되는 거죠. 염증 완화, 상처 치료, 신혈관 생성. 염증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염증이. 저도 염증이 좀 많아가지고 예. 그다음 PDRN, PN이 이제 이 회사의 핵심 원천 기술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의약품으로도 확장이 되고 의료기기, 화장품, 건기식. 그렇죠.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 그렇죠. 우리 의약품에서도 계속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저만의 그다음에 의료기기, 콘주란, 리쥬란, 그다음에 화장품, 리쥬란, 코스메틱, 리셀, 그다음 건기식 관절 건강 아까 계속 뭐냐면 핵심 기술이 있으면서 이 핵심 기술을 통해서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확장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는 충분히 성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바이오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 인수함으로써 또 거기에 대한 성장성 물론 지금 단기간에는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바이오가 영업 손실이 많이 발생한 회사였기 때문에 치료 분야 쿤주란 이게 치료 분야죠. 쿤주란 예, 치료 분야 쿤주란 관절강 주사 아까 나왔죠. 이번에 관절강 주사가 출시된 부분이죠. 그래서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 및 관절 기능 개선에 도움. 그렇죠. 이런 부분들.
국내 관절강용 히알루론산 주사제 시장은 약 1200억.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용 분야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는 리엔톡스, 그쵸? 이 부분 출시 예정 2019년도부터 충분히 수출용 허가했고 2019년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쵸? 매출 발생. 예. 그다음에 미용 분야 리쥬란 코스메틱, 리쥬란 힐러. 예. 근본적인 피부 개선 힐러. 그쵸? 이루어지는 의료기기고 2014년 제품 런칭 이후에 2018년도 매출 100억을 돌파했고 유럽 CE 인증을 취득했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수출이 증대되고 리쥬란 힐러 코스메틱 이런 부분들 면세점, 백화점에 진출해 있고 중국 온라인무 샤오홍슈나 타오바오 등에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분야 아까 연어 핵산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개별 인정형 기능 원료 허가 예정인 이제 이 부분도 그래서 한번 관심을 기울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사업 현황 고령화 사회의 시장 확대 방향 고령화 쪽이잖아요 지금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이제 뭐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때요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고령화 어때요 또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또 염증이 많은 시대예요 지금 워낙 그 음식 자체가 뭐예요 좀 환경 오염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염증이 좀 많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염증을 많은 분들이 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연골, 이제 고령화 쪽, 이제 그 다음에 미용, 피부 미용, 그 다음에 어때요? 이런 부분들이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 회사는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이 회사는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회사 투자할 때는 지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재무 뭐예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에요. 현금으로 뭐예요? 현금과 금융자산으로 뭐예요? 지금 부채를 다 갖고도 남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회사들은 어때요? 망할 리스크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죠. 손실은 내가 뭐 최소한 50%까지는 그냥 각오하고 보유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왜냐면 제품 포트폴리오가 좋고 앞으로 성장 핵심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을 통해서 확장을 계속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매출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제품 판매에 개시하는 게 2019년도에 상당히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많다는 거죠. 지금 관절강, 리엔톡스, 그다음에 관절 개선 식품 출시 예정, 그렇죠? 그다음에 리쥬란 브랜드 파워, 그다음에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예요? 그 파마 리서치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3월 31일 날 시설 투자가 완료가 되죠.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매출 발생 이 부분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상환전환 우선주를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상환 우선주 나중에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상환 전환 우선주 지금 전환가액이 조정이 됐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될지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 그쵸? 어, 현금 흐름 어때요? 좋아요. 현금 흐름 좋고 이익의 질도 좋고 그래서 이 회사는 뭐 특별히 나무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주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정체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이 어때요? 매출은 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감소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의 어떤 사업 보고서를 보면 지금 그 본업 파마리서치 종속회사 말고 이제 개별 쪽도 보면 3분기까지 보면 개별 쪽도 매출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그래 조금 감소했다고요. 한 30억 정도. 그쵸? 30억 정도 감소했죠. 물론 이제 이때부터 연결한 것보다는 감소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소했단 말이에요. 본업 쪽에서도 지금 좀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2019년도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 회사는 뭐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좀 정리를 할게요. 좀 오늘은 좀 제가 어제까지 제가 좀 좀 상이 있어가지고 좀 장지까지 갔다 오느라고 좀 피곤해가지고 좀 사업 보고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에 대해서 요청하신 구독자분께는 좀 죄송하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좀 하시고 뭐야 이거 IR 자료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 제표라든지 이런 재무 비율은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 이 회사는 열심히 안 보셔도 되고 오직 그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만 좀 많이 관찰하시고 조사하시고 시장 조사도 하시고 회사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하시면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